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복지국가 공적 지출, 빈곤, 그리고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일반적 목표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국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일반적인 목표가 처리된 방식은 각 복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첫날 강의 때, 역시 에스펙 앤더슨의 복지 국가 체제 또는 복지 체제의 분류에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특히 이제 탈상포마 개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앵글로색슨 국가들, 즉 자유주의 복지 체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또 약간의 사회보험 제도를 결합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분배에 미치는 효과,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좀 제한적이죠. 그다음 유럽, 그다음에 노르딕 국가를 보면 취약계층뿐 아니고 중간 계급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재분배가 강조되는 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보편적 이전, 보편적인 그런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럽 대륙 국가는 이 자유주의 국가들과 노르딕 국가 사이에 한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족복지가 여전히 가족복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적인 이런 어떤 사병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원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미 획득한 사회경제 지위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공적 추이를 보면 일단 최근에 OECD 이 통계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 유럽의 각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많은 그런 어떤 GDP 대비 공적 지출 프로그램의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어,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벨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르딕 국가들이고 흥미로운 게 그 다음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 국가인데 이렇게 남부 유럽 국가에서 사실은 공적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은 연금 비용 때문인 탓이 큽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사실 남부 유럽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라틴 유럽에는 우리가 프랑스를 포함시키는데 라틴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연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GDP에 대비해서 공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다음 유럽 대륙 국가들이 포진해 있고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가 보면 이쪽에 유럽 대륙 국가이고 또 상당한 수준의 사실은 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이지만 GDP 대 공지출 비율은 사실 16.7%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네덜란드 연금 제도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연금 제도는 오큐페이셔널 펜션이 발달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죠. 근데 네덜란드 오큐페이셔널 펜션은 법적으로 의무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의 연금
제도를 공급할 때 프랑스 같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오큘러 펜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어로는 맨데이트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맨데이트리. 여러분이 아마 외국 문헌들을 보시면 맨데이트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가끔 발견할 텐데 맨데이트리 용어를 발견할 텐데 프랑스의 오페나 펜전 뭐 그걸 기업 용어로 번역 뭐 보통 번역을 하는데 또는 직역연금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오클랜드 펜션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적 출입 범주 속에 포함을 시키고 하지만 네덜란드의 오클랜드 펜션은 맨데이트 법적으로 의무화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예,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실 오클랜드 펜션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의 관리는 사실 이게 노사 간의 산별 협약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네덜란드의 오클랜드 펜션을 코자이 맨데이트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준 맨데이트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적 지출, 공적인 파바릭 익스펜디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통계에서는 어쨌든 네덜란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죠. 뭐 굉장히 공적 지출의 정도가 낮은 그런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보다 뒤진 국가는 칠레, 멕시코 정도다. 뭐 이렇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어떤 수준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마 일본도 아마 뭐 우리 국가니까 한번 보시면 일본도 꽤 사실은 20.9%니까 꽤 사실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공시 비율이 꽤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OECD에서 최근에 만든 그런 도표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60년에서부터 90년, 2018년까지의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물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뭐 시결적인 추이를 볼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같으면 사실 본격적으로 공적 복지국 확장되는 시기이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유럽에서조차 사실은 크게 복지 프로그램이 발달하지는 않은 그런 어떤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그 당시 60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공적 지출을 기록한 나라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3인주 국가의 뚜렷한 3인주 국가들의 뚜렷한 특성이 아직까지 이게 이제 좀 구체되지 않은 이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으면 사실 훨씬 더 적은 그런 공실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영국이 역시 꽤 사실은 높은 공실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이 되면 사실은
복지국가가 팽창하는, 확장하게 되는 시기는 이미 종료한, 대개 80년대 한 초반 정도 되면 우리가 이른바 복지국가의 축소, 리트렌치먼트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90년이 지금 마루목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8년 기준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래 불과 공적질 비율이 확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령화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 고령자 각 국가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연금 제도의 지출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또 헬스케어, 즉 보건의료 쪽에서도 불가피하게 지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90년 정도 되면 어쨌든 복지국가는 성숙한 시기에 도달하게 되고, 어쨌든 필수 불가피하게 지출 자체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 뭐 현상 때문에 사실은 90년에 비해서 최근 지출비리 증가한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90년에 비해서 또 상당히 축소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축소한 나라들도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역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가 90년 같으면 정말 뭐 공실 비율이 몇 퍼센트이지 않은 그런 국가였는데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어, 뭐좀 증가를 했습니다. 90년 이후에 새로 생기는 그런 어떤 제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포괄성도 확장한 그런 어떤 것이 그 이유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 공적인 지출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제 OECD에서 보통 공적 지출, Public Expenditure라고 했을 때 그것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시 이제 노령연금 제도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연금제도가 들어가고 뭐 조기퇴직연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기타 이제 현금급여들이 포함이 되고 기타 또 퇴직자를 위한 어떤 주거 시설 같은 것들에 제공되는 뭐 그런 어떤 서비스들, 사회 서비스들 같은 것들은 현물급여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족연금, 그 다음에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포함되고 또 뭐 장제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ncapacity benefit인데 이거는 무능력자 급여라고 해서 무능력자 급여에는 몇 가지 포함돼요. 이게 이제 disability pension은 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산재연금이 되겠습니다. 산재연금과 기타 뭐 그 그러니까 산재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급여가 되겠습니다. 질병급여가 되겠습니다. 질병급여도 요것도 역시 산재로 인한 그런 어떤 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니까 산재급여 하는 기타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질병급여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재가 아닌 기타 일반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휴직을 냈다 했을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가 없죠. 외국에는 뭐 그 의료보상제도나 기타 제도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타 이제 현물로 제공되는 급여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급여가 되겠습니다. 가족급여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불리는 수당과 그 다음에 휴가, 휴직 급여가 여기 이제 이 모성급여, 엄마급여, 아빠급여 뭐 이런 것들이 제공돼 기타 현물급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만 3세 미만의 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 수당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기타 다른 어떤 뭐 현물급여 요것도 수당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베네핏 인 카인드니까 수당이 아니고 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이다 현물급여 형식으로 제공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물로 제공되는 그런 어떤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노동시장 정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PS는 고용 서비스죠. 공적인 고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파브렉 인플레먼트 서비스가 되겠고 그 다음 직업 훈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용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고용 인센티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장애인과 같은 그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호작업장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급여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창출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그 다음에 조기퇴직, 조기퇴직 수당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기타 현물급여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주택급여가 되겠습니다. 주택급여는 역시 뭐 몇 가지 우리 주택급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사회정책 영역 제공된 급여인데 이것들을 총괄해서 공적인 그런 어떤 지출의 범주 속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적 지출 범주들을 몇 가지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서 또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어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요거 2015년도 17년도 데이터니까 사실 아까 살펴본 가장 최근의 데이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위도 약간 앞에 데이터는 프랑스와 벨기에, 핀란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그 이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현금급여 가운데 현금급여만을 이제 왼쪽에 표시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 아주 검정색은 연금을 연금이죠. 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금 제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GDP 대비해서 가장 높은 나라가 역시 이탈리아, 그리스죠. 그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프랑스도 조금 프랑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그런 어떤 나라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 유럽의 국가들의 공동 특징이 에, 연금에 대한 과단 지출이에요. 연금에 대한 과단 지출이고 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또 상당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주로 노동조합의 어떤 저항 때문에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들이고 특히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의 연금 제도를 보면 소득 재분배적 그런 어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남부 유럽 국가들이 공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우리가 현금급여만을 보면 취약계층보다 오히려 소득 상위 계층에게 제공이 되는 현금급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상당히 기형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역시 남부 유럽 쪽 국가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도 역시 보시면 뭐 연금 공적 연금 비중이 5.4%밖에 되지 않은 중요한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큐페이셔널 펜션 이제 고용주가 종업원들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급여가 바로 연금이 바로 오큐페이셔널 펜션인데 이것은 공적인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인데 이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서비스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자 핀란드가 있고 덴마크가 있고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보면 다른 국가보다 사실은 훨씬 더 사실은 높게 나타나죠. 그 다음 정도가 사실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인데 사실은 영국을 우리가 뭐 이렇게 총괄해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속에 포함시키긴 하지만 또 영국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영국의 연금제도나 또 뭐 식법의 제도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성격을 가지지만 영국의 제도 가운데 자유주의가 아닌 프로그램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HS 제도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내셔널 헬스 서비스 제도 어, 또 그렇고 또 사회수비 비중도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어떤 복지급여도 꽤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상당히 약하죠. 약하고 역시 이제 연금 제도도 역시 GDP 대비 한 그런 어떤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것은 이제 요것은 근로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런 공적 지출의 수준을 보여주는 근로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는 제외되는 것이죠. 연금제도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연금제를 제외하면 역시 가장 많은 지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 역시 이제 보건의료 쪽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역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국에서 역시 뭐 가장 큰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타 이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현물을 통한 그런 어떤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GDP 대비 공적 지출의 연도별 성장률,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프로그램별로 이것도 보시면 일단 표시는 푸른 막대는 2010년에서 2015, 16년도까지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목골 회색은 2001년, 2008년도까지의 평균적인 성장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이죠. 그래서 연금제도를 보면 뭐 연금제도는 사실 이제 뭐 OECD 평균으로 볼 때 사실은 2001년, 2008년이나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별 변화가 없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요게 이제 지금 성장한 이유는
고배를 소득 대출을 높인 것도 아니고 어,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고령화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매년 어쨌든 지수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인구를 대상하는 소득 지원인데 역시 이제 2018년도보다는 2010년 이후에 사실은 더 축소된 것을 역시 이제 복지 리트렌치먼트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헬스 쪽도 역시 헬스 쪽도 물론 고령화 효과를 나타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헬스 쪽에서는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도 2008년 사이에는 뭐 연한 2% 정도 성장했다가 뭐 201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이제 헬스케어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노력에 힘입어서 최근 들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죠. 헬스를 제외한 요것들은 뭐 그 이전에는 지출을 그러니까 매년 인상 속도가 인상의 정도가 상당히 예, 정도가 컸지만 뭐 최근에 와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첫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